250페이지요. 250페이지. 자, 위에 양괄호 7번 보시면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제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제한. 어떤 경우에 행사가 제한되느냐. 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관련해서, 물권과 관련해서 부종성 있기 때문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침해하고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유자 을이 현재 갑의 물건에 대해서 침탈을 하고 있다면은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예요.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을이 전세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단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죠. 근데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나가. 반환하라고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인 경우뿐 아니라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을이 역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을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반환 청구해, 못해? 못해. 또 누가 있죠? 시효 완성자. 20년의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의 점유, 시효를 완성한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단 점유, 정당한 점유.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자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 뿐만 아니라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었던 상태에서 이 미등기 매수인이 다시 매각했습니다. 자, 미등기 매수인이 다시 매매를 해가지고요. 병한테 점유를 넘겼을 때. 그러면 병도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병의 점유도 무단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죠. 그러니까 갑은 미등기 매수인 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등기 매수인 으로부터 다시 매수해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 청구권 행사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세요.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하기 전이죠. 그럼 이 자를 가리켜서 시효 완성자라고 하고, 이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니은 내려갑니다. 미등기 매수자가 매매로 점유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미등기 매수인 말하는 거죠. 이자의 점유도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없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매매로 등기를 받기 전에 토지 인도받은 매수인을, 그리고 그 매수인을로부터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죠. 이때 갑은
다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병 상대로 해가지고도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물권 변동으로 내려갑니다. 물권의 변동입니다. 자,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는요. 물권이 변동된다는 건 이 변동의 뜻이 세 가지를 담고 있죠.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물권이 변동됐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그 원인들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 갈래가 있죠. 자, 첫 번째, 물권이 변동될 때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변동될 수 있죠. 법률 행위 186조.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자, 근데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도 있거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7조. 187조를 원인으로, 법률 규정을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187조를 원인으로 해서 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처분할 때는 해야 되죠? 처분할 때.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유일 예외. 법률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 취득되죠. 자, 밑에 양괄호 1번의 형식주의 봅니다. 자, 보시면 사례가 있고 박스가 있는데요. 미등기 매수인 지위가 나옵니다. 매도인 갑소유 토지를 매수인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소유자 누구다? 예?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갑이죠. 그렇죠? 자, 1번. 소유자는 갑이다.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다만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2번입니다. 매수인 을은 점유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갑이 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아까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정당한 점유여서. 네? 무슨 점이어서요? 정당한,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아까 한 거죠? 아까 한 거죠. 제발. 자, 3번이요. 토지에서 수취한 과실은 을 거예요. 아니, 과실을 왜 을이 취득합니까? 을이 소유자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다 완납했기 때문에 과실은 을 거다. 자, 4번입니다. 토지를 제3자가 침범했을 때 을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죠? 왜 못해요? 소유자 아니라서.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이요. 등기 공신력 부인입니다. 사례는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듯이 일단 소유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한 을이 있고 그리고 그 등기를 그대로 넘겨받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병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돼요? 공신력 부인돼요? 공신력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예, 갑이 소유자.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럼 병 명의의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소유자 갑이에요. 그래서 밑에 표에 나오듯이 등기 공신력이 부인된다. 부인되는 게 현재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진정한 소유자 갑이 보호되고 선의의 제3자 병은 보호받지 못하죠. 자,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갑의 구제수단이 뭐냐?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병의 등기를 순차적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니은의 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병에서 직접 갑에게로 이전 등기 청구도 다 가능합니다. 기육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갑이 소유자라서. 갑이 뭐라서? 소유자라서요. 네, 내려가세요. 밑으로 2번. 파란색 2번으로 내려가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6조하고 187조하고 지금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86조를 확인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득실 변경. 이 득실 변경의 득자가 발생이에요. 발생. 그럼 실은 뭐죠? 소멸. 변경은요? 변경이요. 발생, 변경, 소멸 말하는 거죠? 이거 할 때 등기해야 된다는 거.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밑에 187조.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물권을 뭐 할 때? 취득을 할 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 왜 등기해야라고 돼 있어요, 이거? 그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정신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그러니까요. 등기 없이.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고요. 취득할 때 등기 없어도 됩니다. 예. 정신 나갔네요. 그죠? 예. 자, 뒷문장.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을 할 때는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양보로 1번.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입니다. 자, 먼저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되고 대표적인 법률 행위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대표적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것들은 죄다 다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 자, 기역의 각종 계약들. 그리고 지금 예약도 나오죠. 예약도 계약이에요. 예약도 뭐라고요? 계약이라고요. 자, 니은의 공유물 협의 분할. 판결로 분할했어요? 협의로 분할했어요? 협의로 분할했죠? 의사표시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 조정도 합의하는 거예요. 조정도 뭐 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등기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디귿, 포기. 이 포기도 다 법률 행위죠. 말소 등기해야 되고요. 리을의 이행 판결. 자, 미음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 해당되지만 유일한 예외라 그랬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에서는 먼저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자, 니은의 신축, 혼동, 용익 물권 기간 만료.
자, 그리고 채무를 다 변제하게 되면은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소 등기 안에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디귿의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은요, 요건만 갖추면 취득합니다. 등기가 불가해요. 분묘기지권은 등기 불가능. 자, 리을의 계약 해제, 합의 해제, 혹은 취소가 됐다. 이러면 매수인이 가졌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뭐가 돼버리죠? 자동 복귀됩니다. 네, 등기 없이 복귀하고요. 자, 그리고 미음에서 집합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 취득, 전유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 자연스럽게 취득. 자, 그리고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등기 안 해도 되죠.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건이 있으면 돼요. 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요건으로서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일단 있어야 되죠? 독립성, 맞아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등기 청구권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등기랑 관련된 내용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실체법상의 권리. 그리고 등기를 청구한다는 건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전 등기 청구. 자, 그리고 이전 등기 청구뿐만 아니라 말소 등기 청구도 있죠. 이전 등기 청구가 됐든 말소 등기 청구가 됐든 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죠. 실체법상의 권리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크게 둘로 쪼개져요. 자, 등기 청구권 중에서 먼저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 요렇게 쪼개져요. 자, 먼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자께서 행사하면 그게 물권적 청구권. 자, 반면에 누가 행사하면? 채권자가 행사하면. 그러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10년이 경과됐다고 해도 소멸하지 않는 거죠. 자, 반면에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없어져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자, 밑에 먼저 등기 청구권 성질부터 확인하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칸에 나오는 게 채권적 청구권, 오른쪽에 나오죠. 그리고 밑에 칸에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일단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먼저 채권적 청구권의 대표 주자가 왼편 기역에 나와 있는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자죠. 채권자죠. 채권적 청구권. 한 명 더 있죠. 시효 완성자. 자, 기역의 미등기 매수인, 니은의 시효 완성자.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한다. 갑이 매매를 해가지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등기를 격려시켰어요. 자, 그러면 을에게 등기가 격려되었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체결했던 이 매매가 해제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소급 무효가 되면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말소 등기 해야 돌아가,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가.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무슨 복귀? 자동 복귀. 자동 복귀, 갑이 소유권. 갑에게 소유권 되돌아가요. 을은 소유권이 상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실제 소유자가 갑인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을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명의가 지금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이 행사하는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 이거는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갑니다.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당연히 시효로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갑이 최초 매도인이었고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었다. 자, 그렇다면 을은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 진행해, 진행 안 해? 진행하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노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해, 진행 안 해? 진행 안 하죠. 뿐만 아니라 미등기 매수인 을이 그대로 매매 계약을 하여서 병에게 점유를 또 넘겼을 때, 그러면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킨 거죠. 이것도 을이 노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죠. 스스로 점유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적극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진행 안 한다. 네.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칸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잖아. 진행 안 하고요. 그리고 밑에 칸에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했고 점유를 승계시킨 거죠. 이런 경우도 소멸시효가 진행해, 진행 안 해? 진행 안 한다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갑이 최초 소유자고요. 을이 시효 완성자예요. 매수인이나 시효 완성자나 지위가 똑같아요.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도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럼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겠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시효 완성자가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노는 거다, 권리 행사하는 거다? 권리 행사하는 거죠?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해, 진행 안 해? 진행 안 한다고요. 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시효 완성자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병한테 점유를 넘겼을 때 제3자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노는 거다, 권리 행사하는 거다?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을이 가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해요, 진행 안 해요? 진행해, 진행 안 해? 진행해요. 진행해요. 겁나 반전이에요. 진행합니다. 아니, 위에서는 진행 안 한다면서요? 예. 밑에서는 진행해요. 왜 이렇죠?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위하고 밑에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근데 위에는 진행 안 해요. 미등기 매수인. 근데 시효 완성자는 진행한다는 거지. 뭐냐 이게? 왜 그런 건데 왜? 이유 없음.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꼽자면 판례의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 없어요. 아니, 판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없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일관성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외우세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겁나 헷갈립니다, 이거.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판례를 한 50장 넘게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책마다 다른 거예요. 책마다. 어떤 기본서에서는 여기서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한다 그러고, 어떤 기본서에서는 진행한다 그러고, 엉터리로 돼 있는 거죠. 엉터리로. 그래서 찾아보고 내린 결론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양괄호 3번입니다. 등기 제도.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이 등기 제도에서. 바로 작년 31회 때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32회 때는 뭐가 나오냐?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뭐가 됐든 한 문제는 나옵니다. 여기서.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는 물권 효력의 발생 요건이다.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는데 무슨 요건은 아니죠? 존속 요건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지만 무슨 요건은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요. 따라서 원인 없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해도 물권이 상실이 돼, 상실이 안 돼? 상실 안 되지. 그게 지금 밑에 줄에 보시면 소유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소유권이 사라지냐?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
기간 내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된 경우에도 물권 효력에 영향 없다는 거죠. 소유권 안 없어져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입니다. 이건 당연히 물권적 청구예요, 채권적 청구예요? 물권적이죠? 물권적이죠.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를 할 때는 니은이요, 니은. 소유권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구하는 것 외에도 그 밑에 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취지는 똑같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결국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의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기한테로 이렇게 옮겨놨어. 근데 적법하게 옮긴 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해놨어요. 이렇게 위조해서 등기를 해봤자 이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그대로 제3자한테로 옮겼을 때 다시 병이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하여도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취득 못하죠? 무효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 상실돼, 상실 안 돼? 갑의 소유권 상실 안 되죠? 등기는 뭐가 아니라서?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그럼 갑이 명의를 회복하려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야, 너 그거 말소시켜. 말소시키라고 청구를 하든지, 그죠? 너 말소시키고, 야, 너도 말소시켜, 너도. 이 나쁜 놈아. 말소 청구. 말소 청구를 2번 해가지고 병 명의로 된 등기가 말소가 되고 을 명의로 된 등기도 말소되고 나면은 결국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명의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말소 등기 청구. 아니면 병 상대로 나한테 직접 뭐 하라고? 이전시키라고. 이전 등기를 절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의 취지는 똑같다고요. 이 둘의 취지는 결국 갑이 뭐 하겠다는 거다? 명의를 회복하겠다는 거다. 명의를 뭐 하겠다는 거다? 회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절차상의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결국 그 목적과 취지는 똑같다. 그리고 둘 다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 물권적 청구권이죠? 갑이 물권자라서. 갑이 소유자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실체 부합입니다. 기역부터 순차적으로 봅니다. 실제는 증여예요. 근데 매매로 기재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원인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가 증여임에도 뭐라고 쓴 거죠? 매매라고 쓴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매매가 가장이에요. 가짜 매매죠. 통정어의 표시. 통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증여라고 하는 은닉 행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는 유효죠. 이런 걸 실체 부합 권리 관계라고 했습니다. 통정에서 봤던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갑, 을, 병으로 각 매매 계약을 했고
자, 갑에서 미등기 전매 상태로 병한테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단속 규정이죠. 걸리면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아요. 근데 유효 무효? 유효죠. 왜 유효냐? 실체 부합이라서. 실체 부합이라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지.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으면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디귿에 갑이 신축해서 원시 취득한 건물을 미등기로 매수인 을에게 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고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리고 나서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매매. 아직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을은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현재 이 건물주가 누구예요? 건물주. 갑이죠. 그러면 을이 무사히 소유자가 되려면 신축한 건물주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시켜서 등기부를 개설한 다음에 을한테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야, 보존 등기 하지 말고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하지 말고 그냥 매수인 명의로 곧바로 보존 등기 하겠다고요. 이러면 세금 아끼는 거죠? 이때 이 등기 유효 무효? 이게 유효라고요. 왜 유효죠? 실체 부합. 결국 매수인 을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라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하든 매수인의 명의로 곧바로 보존 등기하든 실체적 권리 관계는 부합이다. 따라서 유효다, 유효. 리을 내려갑니다. 자,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부터 했네요. 시작도 안 됐는데 등기부터 했죠?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실체 부합입니다, 역시. 넘기세요. 등기세요. 2번.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라는 건 등기부가 2개 개설됐다는 거죠. 등기부 2개 개설. 그러면 등기부가 2개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된 선등기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후등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무효다, 후등기가 무효다. 예, 후등기가 무효다 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 입장. 그럼 결국 뭐가 유효라는 거죠? 선등기가 유효라는 거잖아요. 그냥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라고 안 하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은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라고 어렵게 써놨지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입니다. 자, 기역 확인합니다. 실체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뒤에 격려된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실제 관리 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후등기를 무효로 하는 경우는 표제부 등기입니다. 무슨 등기라고요? 표제부 등기라고. 표제부. 표제부가 뭔지 알지요? 표제부. 자, 니은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후등기는 무효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갑구란 등기입니다. 갑구.
기역은 표제부고요. 니은은 갑부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논리 전개가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후등기가 무효라는 거잖아요. 선등기가 유효고요. 근데 표제부에서는 실체 부합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선등기 유효. 표제부에서는. 근데 갑구란 등기부에서는 실체 부합 여부를 따져 안 따져? 따진다고. 니은에서는 따지죠. 따져봤을 때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은 뭐가 무효라고요? 후등기 무효라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선등기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후등기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후등기부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폐쇄. 등기부 폐쇄해야 돼, 폐쇄. 후등기부 자체를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될 예정인 후등기부를 기초로 해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기억이 나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10년짜리 등기부 취득시효를 했었지. 그래, 거기서 후등기, 무효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됐지. 라고 기억이 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성하고 복습. 기억이 안 나면 반성하고 그냥 복습하셔야 돼요. 포기는 하지 말고요. 자, 중간 생략 등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